예, 요거는 그 해방 공간 1945년에서 47년간을 해방 공간으로 보시고 그 사이에 개천절 봉축 행사를 통해 본 고대 중도 유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운용 교수님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춘천까지 오게 되네. 저는 그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했고 요즘에는 뭐 현대사 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우리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특히 그 대전교를 중심으로서 연구해 왔고, 오늘 여긴 그 주로 이제 춘천 중도 문화에 대해서 학술 발표했는데 사실은 개천절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그 뭐 어떻게 보면 인식의 영역이죠. 인식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다 달리 보이는 겁니다. 지금 뭐 고대사도 이 무덤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이게 인식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사도 그렇고 뭐 현대사도 마찬가지고 근대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사를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하는 문제를 고대사와 관련하면 좀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의 고대를 인식하는 방식과 이 근대에 들어와서 고대를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지금 뭐 현대에서 우리 학자들이 이제 뭐 고대를 인식하는 방식,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고대를 인식하는 방식,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고대를 인식하는 방식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 공부를 하면 고대사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뭐 신채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적어도 국가 단위로 언제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면 그 밑으로 역사가 그 상당히 그 중구난방식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전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대에 적어도 언제 우리가 민족 단위로 적어도 국가 단위로 형성했는가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도 이 문제도 고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뭐 저기 그 동북 지역의 중국 동북 지역의 문제만 생각했는데, 이 중도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이제 그 한반도 이 역사하고 적어도 동북의 역사가 뭐랄까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적어도 저기 그 한반도 남부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일본까지 연결되는, 이제 갈수록 이제 그 많은 유적이 발굴될 테니까 또 그 인식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역사 인식의 방식,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늘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학의 현실이고,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학설이 그게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바뀔 수 있으니까 교과서 실리면 물론 정설이 되겠지만 그 정설도 결국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뀌더라도 어떻게 인식을 하냐에 따라서 또 그건 또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그 역사 인식의 방식, 또 우리 이쪽에서 하는 역사 인식의 방식, 그것도 역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측면에서
중도의 문제가 이게 제대로 그 뭐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학적인 방법론도 그렇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고대사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벌써 보셨지만 오 선생님 뭐 발표도 그렇고 토론자도 그렇고 문제가 막 여러 가지 발생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죠. 고대사 문제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단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넌센스죠. 넌센스. 제가 그 고대사와 관련해서 조선시대의 고대사 인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런데 적어도 고조선 문제 가지고 현대의 우리 고조선 인식의 문제는 이른바 강단 사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뭐 서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사 인식이 완전히 그 뭐라 할까요? 그 마치 그 절대적인 어떤 성역처럼 돼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전부 다 유사사학자로 몰려요. 그렇죠? 특히 오 선생님 같은 분들 유사사학자로 다 몰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조선시대 고조선 인식을 살펴보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단일적인 인식보다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야 이게 오히려 역사 인식이 조선시대보다 현대 우리가 그 인식하기도 퇴보된 그런 양상을 봐요. 퇴보됐어요. 퇴보. 그러니까 특히 그 고조선의 이제 지금 강단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평양 문제에 있어서 왕검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식이 있었어요. 다양한 인식. 그 인식들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영정조대에 오면 그것이 이제 평양 중심으로 해서 요동으로 옮겨가요. 요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뭐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그것이 평양으로 다시 이렇게 와요. 그거는 일본의 식민 정책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영정조대의 고대사 인식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역시 그 식민사학이 지금 뭐 극복됐다고 한쪽 세력이 열심히 주장하지만 그건 뭐 극복됐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극복됐다면 영정조대의 그런 그 고대사의 인식의 수준은 적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영정조대의 인식보다는 더 발전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문제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대사를 인식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적어도 국권이 회복되고 나서 우리 그거 뭐 해방 공간이라 그러지만 45년에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약 3년간의 공간 속에서 고대사를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천절 문제예요. 개천절 문제를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날로 지정했다는 것은 고대사 인식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해방 공간에 적어도 이제 그런 인식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개천절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쭉 그런 행사를 해왔잖아요. 10월 3일 날.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정부는 단군 고조선을 인정한 거예요. 단군 고조선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단군 고조선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럼 도대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근고지 실체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천절 행사를 해온 거는 거짓이라고밖에 우리가 말씀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개천절 문제가 바로 우리 고조선의 그 실체를 이제 오 선생님께서 잘 설명했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춘천의 중도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천절의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직결.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춘천의 중도 문제를 방치하고 방임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개천절이 어떤 뭐 특정 종교의 행사가 아니고 민족 정체의 그런 축제일로서 대통령이 나와서 적어도 기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한 번도 기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전두환이 했어요? 그분이? 아, 그런가요? 그건 제가 잘 몰랐네. 어쨌든 그러면 전두환은 어떻게 다시평가해야 되나요? 자, 3.1절 뭐 8.1년 그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 와서 뭐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천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광복절하고 3.1절이 더 중요합니까? 자,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여기 유튜브도 방송들 한번 여쭤보자고요. 개천절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3.1절은 근대 문제고 우리 광복절은 뭐 현대 문제니까 우리 역사가 5,000년이라 그러면 당연히 개천절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개천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등한시해 왔고 그 개천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인식해 왔냐, 그들이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가, 그걸 우리가 이 중도 춘천에 있는 중도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 춘천 중도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의 그러니까 거국적인 거족적인 그런 이 행사와 의식과 기념과 그런 사업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뭐 이 자리에서 비판하면 좀 그렇지만 전 그 강원도지사도 그렇고 그 문화재청도 그렇고 역사학하는 사람도 저를 비롯해서 역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고고학하는 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방기를 해버렸어요. 방기. 물론 저도 뭐 반성은 많이 하고 있지만 불행한지 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고대사는 전공이 아니고 또 고대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유사사학자로부터 욕을 하기 때문에 뭐 전공도 아닌데 그것까지 언급하기는 좀 뭐해서 고대사까지 제가 뭐 올라갈 수는 없고 겨우 이제 조선시대에 고대사 인식 뭐 근대랑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근대에서 고대사 인식 뭐 그 정도는 뭐 좀 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숙 선생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여기 서 있지만
중도의 문제하고 개천절의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고, 개천절을 우리가 매년 기념 행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를 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춘천 중도에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 선생님 좀 전에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적어도 그나마 그쪽 분야가 아니까 제가 정확하게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소까지 쭉 가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남쪽, 그리고 저기 일본을 넘어서 그 일본에 있는 그 아까 그 설명했지만 요새 그 전라남도 5천년 사에 그 큰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후음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이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 전라도 쪽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제 비슷한 묘제 양식이 일본 쪽에서 먼저 이제 그 연대기적으로 앞선다. 그러니까 일본 세력이 이쪽으로 오려 와갖고 여길 지배했다, 그런 식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는 역시 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부터 먼저 이제 적어도 심지어 몽골까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중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거는 연대기로 볼 때는 훨씬 앞선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전라남도 오천사도 당연히 그는 수정돼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전라남도 문제가 우리가 수정할 때 바로 중도의 이 유적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선님한테 더 분발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제 마음을 전하고, 개천절과 이 중도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개천절이 어떻게 그 국가 기념 행사로 지정됐는지는 제 논문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것이 중도 춘천의 문제하고도 직결된다.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규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고, 현재의 역사에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용원 선생님 예, 발표문 중에 지금 우리 사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고대사 인식을 영정조 시대까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말씀과, 또 개천절을 민족 전체의 축제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요. 이에 대해서 한일 관계사학회 회장이신 나행주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나행주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이제 사회자님도 조금 우리 이제 신 교수님 발표 들으시면서 본론은 언제 나오시나 막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개천절 말씀해 주셔서 약간의 의문이 해소되실 생각하는데, 요는 우리 신 교수님의 발표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 발표문 속에서 중도에 관한 거를요 다루시지는 않았지만은 해방공간 45년, 6년, 7년 사이에서 소위 이제 개천절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들이 제시됐고, 바람직한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각축의 이제 사례로서요 개천절 행사에 대한 세레모니를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또 어떤 입장에서 이해를 했는지,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고대로 가면은 선사시대로 가면은 오늘
지금 열띤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 이곳 춘천하고도 관련되는 춘천에서 나온 중도의 선사시대 유적, 뭐 쉽게 얘기하면 고조선 관련 유적에 대한 의미부여를 결국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서 여기 오시는 것이고, 여기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은 의미부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개천절의 의미부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당위가 있는 것처럼 춘천 중도 유적에 대한 의미부여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역사적인 의무고 책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김 대표님으로 대표되는 중도 지킴이 중도문화연구소 분들의 노고와 예씀에 대해서요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는 그런 취지에서요 이 바로 개천절을 전공이 근현대에 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고 역사학을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학교 수업에서 우리 친구들한테요.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두서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두서가 다 잡히시죠? 네, 저는 두서없이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수업에서요. 혹시 고조선을 아느냐? 그럼 당연히 다 알고 있죠. 레고랜드 아느냐?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요. 그럼 혹시 춘천 아느냐? 당연히 춘천 알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 춘천 제주도니까요. 그런데 혹시 중도 유적이라고 들어봤느냐?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대학생들이 미래 역사를 짊어갈 대학생들이 중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또 이제 제가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친구한테도요. 혹시 우리 친구가 이제 아버지 피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역사 공부를 해왔는데 중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본. 그러면 이제 연천에 있는 청곡리 구석기 선사유적을 나왔냐면 잘한다는 거야. 친구들하고 모여서 가보고 싶은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거를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 일반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각인시키려면은 어떤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저는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의 이 개천절 이 논문을 읽으면서 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고민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없는 말씀은 그만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저한테 한 5분 정도로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 우리 사회자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는 있으신가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토론문으로 만든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토론문은 감상하고 이번 신 교수님 발표에 가장 중요한 의미하고 몇 가지 코멘트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선 감상은 가장 부끄러운 지금까지 이제 뭐 학회 활동을 하면서요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가장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토론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개사 말씀에도 있으셨지만은 세 차례 관련 학술대회가 열리셨다고 하고 이번이 제 네 번째인데 불구하고요 제가 세 번에 어떤 심포지엄이 열렸는지 견문이 없었고 또 관심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직접 관심도 없었거니와 또 우리 신 교수님의
발표 내용도 직접적으로 이제 춘천 정도를 다루는 건 아니다는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신 교수님의 그 발표 의도하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춘천 정도 유적의 역사적인 의미하고 이거를 일반한테 알리는데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뭐 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의미는 저기 있는 것 적혀 있는 것처럼요. 뭐 타이틀은 해방 공간의 개천절 봉축의 중요성과 정도유기 관련성 말씀해 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이 개천절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우리의 뿌리에 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뿌리에 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문헌뿐만 아니라 물건을 통해서 이제 실증해 주는 게 고고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중요한 게 춘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바로 그 선사시대 고대하고 근현대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요. 결국 그런 그 수많은 난간 어려움 속에서도 개천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분들의 노력하고 지금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대표로 계시는 정도 문화연구소 관련되는 혹은 지원해 주시는 관련되는 분들의 노력이 개천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그분들의 노력하고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요성이나 바로 그 노력의 가치 면에서는 전혀 기울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가치 부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 차원에서요 마음으로 깊은 지지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그게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의 마음이시고 또 신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재료사항으로 되어 있는 코멘트 부분은 우리 신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발표문의 그 매진말 부분에서 말씀도 하셨지만요, 과거 역사는 현재 역사 해석하는 거울이고 또 미래를 여는 열쇠다. 뭐 이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흔히들 뭐 이제 인간은 역사를 남기고요, 그 역사는 뭔가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물유적 그리고 이제 뭐 지명과 같은 언어고요,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물유적이 바로 춘천 정도에서 산증인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일종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헌에서 전하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부분을 상구서 복원의 타임캡슐의 키워드로 지금 던져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마치 해방공간에서 3.1절에 진정한 자리매기를 못한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에서 찾아온 선물인 것도 모른 채 묻어버린 그런 그 잘못된 행적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더 분발해서 그 타임캡슐의 의미를 해독하는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정된 5분이 지났는데 2, 3분만 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토론회에 불려갔는데 영문에서 불려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배운 사실은 환단국이에요. 환국하고 환하고 고조선의 조선이요. 그 고조선부터 이제 근세 이시의 나라인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시양조가 개창한 조선까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요는 이제 환이나 조선이나 이런 게 버모 인도 말이요 산스크리트로 해독을 하면은 밝은 빛의 나라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뭐 조선은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은 아침조에 이제 선명할 선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빛의 나라,
빛이 있는 곳에 있는 나라 이런 의미랑 금방 알겠는데 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에 대해서는 뭐 공부한 바 없는데 환도 그렇고 만 지난 변환의 사만의 새 나라 그런 이름도 그렇다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최소한 인도 산스크리트로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고대사를 공부하는데 고구려를 일본어로는 고쿠리라고 하고요. 신라를 시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구리라고 하는 말, 고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금방 의미가 안 오는데 고쿠리라고 있고 산스크리트로 분석을 하면은 그것도 똑같이 빛의 나라, 빛의 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이해가 돼가지고 역시 이제 일본의 고대사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들을 복원하는데 마치 춘천의 중도 유적이 이제 중요한 타임캡슐이 되는 것처럼요. 일본의 고대사를 공부하면은 잃어버린 우리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은 백제사나 가야사 복원에는 일본석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없으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로는 절대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그건 완전 팩트거든요. 네, 그런 건 잘 아시는데 그런 거 외에도 놓쳐버린 부분을 일본 고대사를 통해서 이제 복원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제 요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이제 김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요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대학생들이 춘천을 하는데 중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력은 그 젊은 친구들의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김 대표님 차로 이동하면서 혹시 강원대에 사학과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회의를 강원대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대는 이 강원도의 거점 대학이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쪽에 있는 학과의 교수님들, 사학과 교수님들하고 어떤 연계를 가지면서 이 중도 유적을 지키고 중도 유적의 역사 의미를 확산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없으신가 이렇게 여쭤봤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이제 여기 강원대 사학과에 계시는 고고학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문헌사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중도 유적 관련되는 분들한테 뭔가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원하거나 뭐 이런 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마찬가지로 접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결국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이제 중도 역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외연을 확장시키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학과 친구들이 이제 답사라는 걸 다니고 요새는 개인적인 그 학과 답사뿐만 아니고요 그룹 활동, 팀별 활동이 있어가지고 각자들 그룹별에서 주변 지역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혹은 주변 지역의 역사, 우리 이제 건대 같은 경우 아차산이 있으니까 고구려 관련 유적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혹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고 답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요. 강원대 사학과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 대표님 혼자 열심히 뛰시는 것보다도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대학하고 연계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운다리를 넓혀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은 학생들이 움직이면은 이건 교육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매스컴이 또 취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원도의 방송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확산이 될 건데 물론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상태로 이제 아쉬움이 있는 상태고 너무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그 기본적인 활동을 못 하신 상태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하기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저도 오늘 기회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춘천 중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또 그 역사적인 필요성을 어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제 북한하고의 관련성 속에서 우리 신 교수님
혹시 북한 쪽 정보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북한 쪽에서는 이 중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뭐가 메시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주최 측에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고 거듭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 교수님이나 저나 아무튼 오늘 이후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갖겠다 그런 정도의 그 다짐을 드리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우리 관련되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홍산문화의 전방 후원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정리 안 되면서요. 일본의 전방 후원분이 있고 우리 전라도의 전방 후원분이 있는데 홍산 유적의 시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4세기 초고요. 이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이제 우리 마한 지역, 백제 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띠를 둘른 말씀하셨는데 전선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에도 신석기 시대에 되면은 기원전 한참 이제 올라간 시대에 되면은 배석 이제 명칭은 다릅니다. 배석 유적이라고 해요. 돌멩이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가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많지는 않는데 전방후 홍산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한기 지금 한 사례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흐름은 대충적인 흐름은 이해가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는지는 이제 고고학자들의 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표현해 드립니다. 네.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동아시아의 역사 그리고 한중일의 역사의 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렇게 고대사부터 이렇게 쭉 보면 분명한 거는 적어도 뭐 중국의 그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이쪽에 이제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해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뭐 일본으로 건너간 거는 그건 거의 뭐 상식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고학이라는 거는 이제 발굴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 바뀌게 돼요. 그래 일본에서는 그 천안가의 가장 중요한 그 전방 이른바 전방 후원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본의 천왕묘가 발굴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면 그런 연대기를 이제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일본은 그거 현재로서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거 하는 게 두려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는 인식의 문제지 사실관계의 문제는 늘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나왔다고 이 중도가 중요는 하지만 중도하고도 비슷한 그런 양상에 또 앞선 게 어디서 또 발굴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역사학자들이 솔직하게 그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학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는 넌센스예요, 넌센스. 제가 근대사에 수많은 그 뭐 논문을 좀 썼지만 그 논문이 역사의 진리라고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는 다만 제가 보는 하나의 그 면이지 수많은 역사의 그런 면이 있잖아요. 하나의 산도 보는 각도에서 다 다르잖아요. 역사는 역사가가 보는 하나의 면이에요. 면. 그 면이 전체를 다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문을 김 박사한테 받고 나서 신운용 선생님이 그 발표문이 해방 공간 즉 1945년에서 47년간의
개천절 봉축 행사를 통해 본 토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도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춘천은 개천절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성대하게 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1940년도에 쓰신 김영하 선생님께서 춘천 개천절에 대해서 쓰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재단이 있는데 천재단은 우두산에 있다. 우두산 아시죠?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 중도에서 좌측을 바라보는 신령스러운 산입니다. 이름도 신령스럽잖아요. 소머리산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두산 위에는 천재단이라는 정상이 있는데 이것은 옛 풍속에 매년 10월 4일 날에 개천 성절에 개천절이 아닙니다. 성스러울 성철 넣었어요. 개천 성설에 남녀가 반드시 옷을 잘 차려입고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늘에 제사 드리고 단조에게 단군이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 조자 써서 단조 단군에게 제사를 올린 뒤에 각각의 장소에서 지은 농산물 그러니까 중도에서 말대로 신메리에서 아니면 천전리에서 각자 장소에서 지은 농산물이나 양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비단이겠죠. 뭐 그런 거를 산물을 품평하고 또 상을 주며 또한 공을 논하며 종일토록 한가로이 논일다 돌아갔던 것이다. 지금은 내철마다 사계절마다 논일며 구경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해방되기 전까지의 춘천의 제천절 행사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춘천의 마지막 그 유학자로서 기록을 낸 책이거든요. 이게 수천 줄 낸 책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신 선생님이 얘기하신 춘천 지역의 중도의 후손들은 제대로 개천절 행사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춘천 지역에서 이게 그 과연 중도를 춘천에서 시에서 그 뭐 강원도에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으면 전 속이 뒤집어지죠. 그거는 요 근래에 와서 유정자들이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건 뭐 춘천의 시에 그리고 강원도의 그 역사에 다 기록될 것이니까 이 시대에 춘천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더 춘천 분들이 분발해줬으면 네. 좋겠다고 하는 제 바람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죠. 뭐.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걸 네. 알려주셔서.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 한 말씀만. 네. 예,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그 토론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춘천의 개천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지금 중에 제사가 행해지는 장소 말씀하셨잖아요. 우두산은 아무튼 이제 우리 아까 일본서기 말씀드렸는데 일본서기 속에서는 음으로 하면은요 소시모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소시모리는 일본의 신화 속에 나오는 스사노라고 하는 신이 한반도의 참물의 하늘로 내려왔을 때 우두산 소시모리에 내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의 역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약간 역사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 중에는 이제 지명 유물 유적뿐만 아니라 지명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 올렸는데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부연을 했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토론의 일부 두 분의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후반부에 두 분이 발표와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잠시 10분간 휴식하시고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